허구한 날 몇천 자 이상, 키워드 몇 번 반복, 영상 15초 이상 이런 말만 하시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해서 상위 노출 되는 데 있다고 하면 다 거르세요. 가이드는 몇 년 전에 쓰던 걸 그대로 다들 쓰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예전 방법들만 고수하시면 그냥 뒤처지는 길을 선택하시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상위 노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상위 노출은 누가 시켜줘요? 알고리즘이 시켜주는 거예요. 블로그 글 아무리 많이 써도 알고리즘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블로거한테 맡기든 상위 노출 절대 못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매출 올려주는 블로그 마케팅 연구소입니다. 인사를 굉장히 오랜만에 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마케팅을 맡고 있는 고객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일이 바빠져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못 찍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구독자도 많이 늘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일단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편은 올리자였는데 일이 바빠지면 지금처럼 좀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블로그 체험단 모집하는 강의는 시작한 만큼 끝까지 전부 다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을 한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도움됐다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힘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저는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봐 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아무래도 빠르게 블로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실 텐데요. 죄송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질문은 카페 사장님에게 카페를 어떻게 차리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상이라면 사업자 등록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셔야 하잖아요. 저는 마케팅을 하나도 모르는 사장님들을 위해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급하게 갈 생각이 없어요. 마케팅이라는 게 쉬워 보여도 기본을 모르고 가시면 절대 효과를 보실 수 없거든요. 제가 기존에 올린 영상을 다 안 보시고 계속해서 그냥 알려달라고만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대행사 맡겼을 때처럼 전혀 효과를 보실 수 없으실 거예요.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그리고 앞으로 올릴 영상들을 보시면 머리 좋은 사장님들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마케팅이 조금 급하신 분들이라면 시중에 있는 무료 강의들은 제가 드리는 도움만큼 절대 도움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101 같은 사이트에서 유료 강의를 결제하시거나 혹은 크몬 같은 사이트에서 전자책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배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 강의는 상위 노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한 역사와 흐름, 원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시중에 있는 많은 강의에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대충 알아두면 된다고 말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찍는 영상 길지 않으니 오늘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시고 다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위 노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허구한 날 몇천 자 이상, 키워드 몇 번 반복, 영상 15초 이상 이런 말만 하시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해서 상위 노출 되는 데 있다고 하면 다 거르세요. 왜 그런 가이드가 생겼는지부터를 아셔야 돼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다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알고리즘? 난 이것까진 몰라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자영업자분들, 체험단 마케팅 하실 예정이시든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시든 사장님들 보세요. 컨텐츠를 상위 노출시키는 것이 목표죠. 상위 노출은 누가 시켜줘요? 알고리즘이 시켜주는 거예요. 글이 뜨지 않으면 알고리즘이 좋아하지 않는 글이기 때문에 뜨지 않는 거고요. 블로그 글 아무리 많이 써도 알고리즘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블로거한테 맡기든 상위 노출 절대 못 시킵니다. 체험단한테 가이드를 주시는 건 사장님이에요. 체험단들은 그냥 그 가이드에 맞춰서 글을 작성할 뿐이고요. 알고리즘을 열심히 배워서 글을 쓰고 발행을 해도 상위 노출이 될까 말까인데 많은 분들이 왜 이걸 대충 알고 넘어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미슐랭 음식점이 되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되죠? 남들 하는 대로 다 따라가기만 하면 될까요? 고객들의 입맛에 맞추면 될까요? 아니요. 근간은 말이에요. 미슐랭에서 어떤 음식점을 좋아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심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미슐랭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해야 미슐랭 음식점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글들 토대로
보여드리면서 쉽게,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오늘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하나만 보셔도 알고리즘은 전부 다 정복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는 2003년부터 시작됐어요. 2008년부터는 인기 있는 블로거에게 우리가 흔히 아는 파워블로거라는 호칭을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네이버 공식 블로거인데요. 날짜 보이시죠? 2016년에 공식적으로 파워블로거라는 제도가 끝났어요. 왜 끝났는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긴 한데 파워블로거는 문제가 정말 많았죠.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왔으나 상업적인 블로그가 너무 많아지면서 변질됐다는 비판이 엄청 심했었어요. 근데 왜 상업적인 블로그가 많아졌는지 아세요? 이게 2015년 포스팅인데요. 이 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파워블로거가 선정되는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죠. 파워블로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수가 활동지수였어요. 활동지수의 기준은 블로그의 활동성, 인기도, 포스트의 주목도, 인기도 이런 건데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글만 많이 쓰고 방문만 많이 하고 댓글, 스크랩, 공감 등 이러한 활동을 많이 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또 블로그 활동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블로거에게는 파워블로거 자격을 박탈시키기도 했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뷰징으로 가기 쉬웠다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가 말하는 활동지수 같은 것들은 봇을 사용해서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운영을 했을까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블로그라는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요즘 앱 같은 경우도 앱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사용자들을 먼저 끌어오고 후기를 많이 쌓기 위해서 여러 이벤트들을 하고 어느 정도 커진 후에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후기를 거르거나 하잖아요. 당시에는 다음, 구글, 네이트 등 정말 많은 포털 사이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경쟁하기 위해 일단은 사용자를 많이 끌어오기 위해 그리고 네이버를 자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쌓이자 네이버에서는 기존의 광고성 글만 많다는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검색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알고리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가장 먼저 도입한 게 C랭크입니다. C가 왜 C냐면 컨텍스트, 맥락, 컨텐츠, 체인, 연결고리 이 뜻을 말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같이 봐볼게요. 여기는 네이버 공식 블로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C랭크 알고리즘을 통해 해당 블로그의 주제별 관심사의 집중도는 얼마나 되고 맥락, 생산되는 정보의 품질은 얼마나 좋으며 내용, 생산된 컨텐츠는 어떤 연쇄 반응을 보이며 소비 생산되는지를 파악해 체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를 파악해서 해당 블로그가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인기 있는 블로그인지를 계산한대요. 말이 어렵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C랭크 적용 전에는 산후 다이어트라고 검색을 했을 때 홍보글이 상위에 떴어요. 왜냐면 저 홍보글들은 그 전 알고리즘에 따라서 글만 많이 발행하고 이웃이 많고 게시글에 좋아요 많고 댓글 많고 이러면 상위 노출이 됐었으니까요. 근데 이젠 땡땡땡 피트니스 땡땡 출산상담센터가 먼저 뜨네요. 그 말인즉슨 피트니스에서는 다이어트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리고 출산상담센터 블로그는 산모와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은 지속적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위 노출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C랭크에서는 단순히 아무 글만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별로 얼마나 전문적으로 글을 발행해 왔는지가 상위 노출의 키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원리로 상위 노출되고 있는 피트니스 블로그와 출산 상담센터에서 주제랑 관련이 없는 일상글이 많다고 한다면 산후 다이어트에서 절대 상위에 위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C랭크 알고리즘에 반영되는 정보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이러한 것에 점수를 매겨서 높은 점수를 가진 글에게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내용은 많긴 하지만 주제별로 전문적으로 글을 쓴 블로거에게 높은 점수를 준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C랭크 알고리즘으로만 상위 노출을 시키니까 문제가 생겼죠. 왜냐? 이미 C랭크가 높은 블로거들, 전문적으로 한 분야에 대해서 글을 써온 사람들은 어떤 글을 써도 상위 노출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블로거들이 설 자리가 적어지게 됐죠.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검색을 했을 때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추가된 알고리즘이 바로 다이아입니다. 다이아의 뜻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이아, D는 Deep, I는 Intent, A는 Analysis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풀면 심층 의도 분석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검색어로부터 심층 의도를 분석하고 그에 맞게 구성된 블로그 포스팅을 상위 노출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C랭크에서는 글 작성자의 전문성에 가점을 주었다고 얘기를 했죠. 한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글을 작성하면 가점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이아로직에서는 글 자체에 가점을 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상위 노출됐던 글들은 실제 경험했던 글, 실제 후기와 같은 글이 상위 노출이 잘 되었습니다. C랭크만 있었을 때는 이사를 검색하면 이렇게 이 블로그가 이사에 대한 글을 전문적으로 써왔으면 그냥 이렇게 광고성 글이라도 상위 노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용을 하고 나서는 이제 실제 이사를 했던 후기들, 실제 후기 글들이 상위 노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알고리즘은 하나만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C랭크도 작동되고 있고 다이아도 작동되고 있고요. 그 둘 다를 만족하면 상위에 노출됩니다. 자, C랭크랑 다이아 알고리즘으로 블로거의 전문성 그리고 글 자체의 신뢰도를 적용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용자가 검색하고 글을 들어갔는데 실제 후기라고 해놓고 낚시글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이렇게 문제가 생기자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자 2020년에 업그레이드한 알고리즘이 다이아 플러스입니다. 다이아 플러스는 제목과 본문의 일치성에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검색어에는 스니펫이라고 불리는 기능들이 생겼는데요. 스니펫은 검색의 의도를 파악해서 본문의 일부를 보여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격 솔직 후기라고 해놓고 그 내용이 없으면 상위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피부과 가격이라고 쳤어요. 가격에 대한 내용이 포스팅에 들어가 있어야만 상위 노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가격 솔직 후기라고 해놓고 안에는 가격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그 글이 상위 노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아 플러스에서는 포스팅 자체의 신뢰성과 독창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이 생겼다고 해서 기존의 다이아 알고리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2019년 말부터 네이버 인플루언서 제도가 생겼죠. 유튜브로 떠나는 많은 인플루언서들을 잡고 양질의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파워블로거가 상업성 블로그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시면 아시다시피 각 분야가 있어요. 분야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양질의 포스팅을 하고 있는 블로거에게 인플루언서 타이틀을 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C랭크, 즉 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이고 다이아, 양질의 포스팅을 올리는, 즉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글들을 꾸준히 발행하고 있는 블로거에게 인플루언서라는 타이틀을 주기 시작합니다. 인플루언서 관련된 얘기는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것 또한 다음 영상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2021년에 에어서치랑 스마트 블록이라는 새로운 검색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에어서치는 말 그대로 어떤 뜻이냐? AI랑 서치를 붙인 거예요. 네이버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구글처럼 AI에 의존한 검색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개개인의 취향과 의도에 맞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유튜브를 생각하면 편해요. 우리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같은 내용을 검색해도 평소에 영상을 보는 영상의 취향에 따라서 검색 결과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도 개개인의 취향과 의도에 맞춰서 그에 맞는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뷰탭의 힘이 약해지고 메인 페이지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서울 맛집을 검색하게 되면 파워링크가 뜨고 플레이스가 뜨고 그리고 서울 맛집 관련 인기 주제 둘러보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네모박스에 맞춰서 글이 뜨는데요. 서울 맛집 추천 네모박스, 이게 스마트 블록입니다. 블록 형태로 글이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 블록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서울 맛집 추천, 그리고 여의도 더현대 서울 맛집 내돈내산 이런 식으로 글이 뜨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세부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뷰탭 위주로 검색이 되긴 해요. 서울 버거 맛집 이렇게 세부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뷰가 보이긴 합니다. 아까처럼 스마트 블록이 뜨진 않아요. 근데 한 기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까지 에어서치 형태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늘려가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세부 키워드를 잡는 게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예요. 키워드를 단순하게 지역 카페, 지역 맛집
사장님들 체험단 잡으실 때 다 그렇게 하시죠, 가이드. 이렇게 잡으면 이제 더 이상은 첫 페이지에 뜨는 게 힘들고, 두 번째, 우리가 세부 키워드를 잡아서 이렇게 뷰탭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뷰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글이 정말 빨리 끝나요. 지금 끝이거든요. 뷰탭에서 또한 검색에서 정말 빨리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장님들 지금 하시는 대로 가이드 잡아서 체험단 하시면 절대 안 뜹니다. 그 키워드로. 그래서 키워드가 상위 노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현재 네이버는 C랭크, 다이아 플러스, 에어서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데 C랭크는 작성자의 전문성을, 다이아는 글 자체의 신뢰성과 독창성이 중요했죠. 에어서치 같은 경우는 특정 키워드에서 맞춤형 결과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양질의 글을 꾸준히 전문적으로 한 분야에서 발행하고 있는 블로거에게 인플루언서라는 타이틀을 주기도 하고 있죠. 네이버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이게 끝일 리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알아두어야 할 기본이 뭔지 아세요? 검색하는 사람에게 최선의 결과를 보여주자 이거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밖에 많은 알고리즘이 있고 하나하나의 내용 또한 더 복잡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사장님이 알아두어야 할 최소한의 개념을 가장 쉽게 풀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 동안 체험단 뽑으실 때 일방 문자 수가 높은 블로거들을 뽑았던 거는 일단 사장님들이 최소한으로 확인하기 쉬운 블로그 지표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많은 글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라는 즉 C랭크 알고리즘에 따라서 블로거의 활동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었고 몇천 자 이상, 동영상 15초, 키워드 몇 번 반복 이런 것들은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에서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올리고 알고리즘을 측정할 때 체류 시간이 높으면 이 글이 좋다고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를 이렇게 만드셨던 거죠. 하지만 이 방법이 절대 전부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네이버 공식 블로거에서 봤던 것처럼 일방 문자 수가 높은 잡블로거보단 낮아도 한 분야의 글을 전문적으로 꾸준히 쓰는 블로거가 글의 양과 영상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색자가 좋아하는 퀄리티 높은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영상 있잖아요. 15초 이상 맨날 그렇게 꾸준히 찍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용자가 안 보잖아요. 그럼 체유 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글의 양과 영상 수보다는 검색자가 좋아하는 글, 즉 글 자체의 퀄리티가 상위 노출에 있어서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아시다시피 지역 플러스 카페, 지역 맛집, 땡땡 추천 등 이제 더 이상 그런 키워드로는 상위 노출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원리를 아셔야 가이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장님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마케팅을 하실 거면 상위 노출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알고리즘은 변화하고 있는데 가이드는 몇 년 전에 쓰던 걸 그대로 다들 쓰고 있으니까 변화하는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예전 방법들만 고수하시면 그냥 뒤처지는 길을 선택하시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제외하고 앞으로의 영상들에서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그만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 정리해서 떠먹여 주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렵다고 중간중간 넘기면서 보시진 않으셨겠죠? 다음 강의는 드디어 상위 노출의 핵심, 키워드 잡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셨으면 아시다시피 앞으로의 강의 또한 최상의 퀄리티일 예정이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